예, 자, 수업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나요? 자, 이제 5, 6월 달 과정입니다. 5, 6월 과정인데, 교재는 필수서 아시다시피 똑같은 거예요. 필수서. 맞지요? 요약집하고 문제집, 예상 문제집. 맞지요? 예, 요약집하고 문제집. 요렇게 해서 이제 5, 6월 과정, 2달 과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집에 우리 3, 4월 달에도 이 요약집을 했고요. 5, 6월 달도 연결해서 합니다. 5월 달에 실무 쪽부터 제3편 중개 실무부터 오늘 실무부터 할 겁니다. 제3편 실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2편 신고법, 그 다음에 1편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넉 달이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모든 수업 준비는 다 시험 준비는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3, 4, 5, 6 넉 달 동안 시험 준비는 다 끝난다 여기서. 그러면 7월달부터 뭘 합니까? 할 거 없어. 할 게 없대. 7월달부터 8월달은 또 할 게 없어. 9, 10월달 할 거 없어요. 그때는 파이널 정리해서 했던 거 복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 5, 6 넉 달이 한 세트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제 3편, 3, 4월 달에 1편하고 2편,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2편 신고법 자세히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제 3편 중개 실무부터 이제 또 거꾸로 이제 이렇게 또 거꾸로 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요 문제집하고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거꾸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별도의 진도표가 없습니다. 왜 진도표가 제가 없냐 하면, 안 만들어서 없어요. 왜 안 만들었느냐? 진도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3, 4월 달에 다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 프린트로, 진도 문제, 복수 문제 다 풀었잖아요. 그죠? 일단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신 상태일 겁니다. 그냥 푸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그냥 푸시면 돼요. 내용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다 풀려요. 안 풀립니까? 다 풀린다니까요. 다 풀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제 3편 중개 실무 쪽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한 5월 중반, 후반, 이달 말 정도, 5월 후반, 이달 말 정도 되면 앞뒤가 다 아마 커버가 다 되실 거예요. 다 풀었을 거예요. 그럼 6월 달에 뭐 하느냐? 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시험은 10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진도표가 없습니다. 진도표만큼 딱딱하나 그렇지 않고요. 이제 5, 6월 과정은 진도가 없다. 수업 시간에는 뒷부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을 한다.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중간에서 어딘가 만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5월 한 달 동안 이거 다 본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차 과목에서 뭐 다른 과목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개법 하시면 됩니다. 괜히 어려운 공법 붙잡고 막 애써 그러지 마시고, 공법 수행하고 밥도 같이 드시지 마시고. 2차는 중개법만 하시면 돼요. 이건 8점 나오면 공법 40점, 공세법 60 맞으면 합격해요. 요거 80점은 그냥 나와요. 이거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그냥 나와요. 이거는 80. 이제 100점 맞으려면 조금 이제 폭을 많이 넓혀야 되고요. 80점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이 과목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이제 서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서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에 몇 페이지 갑니까 하면 제 3편이 있어요. 제3편이 파트 3 몇 페이지입니까? 215페이지, 214페이지. 자, 215페이지, 214페이지 가시면 제3편 나옵니다. 자, 제3편, 그렇죠?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약집, 요 필수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문제 풀고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요거 1시간 정도 그냥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그냥 이론만 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요 문제 보고 또 1시간 이론 보고 1시간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제3편 중개 실무 214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할게요. 기본 개념이 자, 이제 수업합니다. 예. 자, 중개 실무. 자,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제3편 중개 실무가 되는데 제3편 중개 실무는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실제 업무. 그래서 실제 업무 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의 내용들을 아신 상태에서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다 관계가 된다 안 된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로 거의 8, 90%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민법 내용입니다. 민법. 8, 90%는 민법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법에서 농지법 관련된 내용들, 농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지적 쪽에서 대장 등기부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요 실무 쪽은 따라서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무 쪽은 사실은 5월달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 3, 4월까지는 실무 쪽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 4월까지 다른 과목들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면 5월달 가면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실무 쪽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5월달에. 자, 일단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럼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의뢰를 받죠. 중개사무소에서 쉬운 내용들 일단 베이스만 조금 깔고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무소에 계시면 의뢰인이 찾아와서 중개계약, 중개해주세요, 팔아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중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죠? 다른 데도 의뢰를 한대요.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도 의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일반 중개계약. 오로지 저한테만 의뢰한대요. 뭐다? 전속 중개계약. 그죠? 자, 그러면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개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중개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물건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한다?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겠죠. 그죠? 어떤 물건인지를 조사 확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같은 걸, 권리관계, 뭐 전세가 있다, 저당이 있다 이런 것들, 공법상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 다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서 요 물건을 취득하는 자 나타났어요. 그러면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조사 확인한 바를 뭐 한다? 설명할 겁니다. 그죠? 물건 설명하죠. 그죠? 물건이 요 물건 이렇습니다. 설명하면서 영업에 들어갑니다. 실무상으로 영업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학개론의 학개론,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같은 것을 판매 기법을 동원해서 영업을 해요. 영업을 했더니 거래가 되지요. 거래가 되면 뭐를 작성해야 됩니까? 거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매매 같으면 매매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 계약서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쌍방 교부합니다. 그리고 몇 년 보관합니다. 5년 보관합니다. 그렇죠? 또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하나를 보관합니다.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보관합니다. 공인진흥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무 쪽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개계약의 내용, 물건조사 확인 설명의 내용, 영업활동의 내용,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강학상, 이론상 그냥 실무총론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총론. 어떤 누가 중개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이 과정을 거치더라 해서 이것을 실무총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시험 문제로 가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출제되느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요 파트에 출제가 됩니다. 요 파트는 법령 문제로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 실무 쪽에서는 이쪽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쪽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물건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같은 거요.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 제한 물건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공법상의 용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다, 지목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지목은 이쪽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요쪽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활동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클로징 이 개념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면은 서비스 문제예요. 주는 문제예요.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도 어느 쪽에 출제되느냐? 법령 쪽에 출제가 돼요. 거래계약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법령 쪽 할 때 법정 서식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양식이 없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빼먹지 말고 적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쪽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이쪽에서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실무총론에서는 중개대상물, 조사항인 설명 요 파트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해당되는 이 다른 과목들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목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서 이제 지목 얘기 나오거든요. 지목은 어느 법 시간에 한 거다? 지목은 지적법 시간에. 지목이 몇 개 있다? 28개가 있다. 그렇죠? 상신부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온다. 전이다, 답이다? 답, 뭐 이런 거. 답은 답이다. 그런 얘기, 지목 이야기.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공유관계, 공유물의 보관처 이야기, 공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과목 내용이요? 민법, 그죠? 공유. 이중매매 했다.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제2매수인. 원칙적으로 저거 가담하지 않은 이상은 제2매수인. 뭐다? 민법. 이런 내용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정 지상권, 제한 물권을 지상권 관련해서 법정 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내는 거. 이것도 어느 과목 얘기다? 민법. 유치권. 우리 중개업자가 물건 중개할 때 보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진짜로 유치권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안 한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유치권 행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그게 물어봐. What are you doing here now?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한대. 근데 매매 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대 X. 보증금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대 X. 권리금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대 X. 공사업자인데 공사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대 O. 변제이 지났느냐? 불법 점유 아니냐? 배제 특혜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건 갖췄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시간에 한다? 민법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요. 공법에서는 농지법이거든요. 우리가 농지도 중개한단 말이에요. 농지, 그죠? 농지 중개할 때 기본적으로 농지법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농지법은 어느 시간에 한다? 공법. 임야 같은 거 중개할 때 임야. 거기에 묘가 있는 경우 있어, 묘.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분묘 기지는 어느 내용이다? 또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에 나오는 이쪽 파트, 실무총론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다른 과목 내용이더라. 그래서 중개 실무는 사실은 종합적으로 실점을 어떻게 하느냐.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신 상태에서 실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이거를 활용해서 전문 지식까지 중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 쪽에 1편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는 쉬운 부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죠? 솔직히 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신고법에서도 거의 쉬운데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었고, 신고법. 자, 실무 쪽은 이쪽은 완전히 다른 과목 얘기다. 종합적으로 다른 과목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편, 2편, 3편 중에서 점수 받기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다 점수 받기 좋잖아요. 1편은 쉬워서 맞추고 2편은 조금 외우고 맞추고 3편은 다른 과목 다 해주니까 그냥 맞추고 그럼 다 맞으면 몇 점 나온다? 100점. 한 4개 정도 틀리면 90점. 8개 정도 틀려주면 80점. 80점 맞아도 여기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학교한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공법을 8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전국 1등 하신 분도 계신데 중개법 100점 하시고 하시는데 공법도 그냥 한 개 틀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있습니다.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합격할 때 공법은 40점, 5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그죠? 중개사법은 8점, 좀 적으면 70점 이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본 개념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실무는 뭐냐? 실무는 이런 것들이 실무다. 의뢰받아서 거래가 될 때까지의 개공의 활동을 중개 실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중개 계약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 계약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개계약은 나눠볼 수 있는데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느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간단하게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일반은 나한테 의뢰했다 하더라도 나의 독점성이 있다 없다? 없죠. 전속하고 독점 중개계약은 나한테 의뢰하면 나한테만 의뢰한 거니까 독점성이 어느 정도 있죠.
다만 전속하고 독점의 차이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전속하고 독점의 차이는 전속은 우리 중개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한 중에 스발상을 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했을 때 그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유효기한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다? 약정보수의 50% 범위에서 비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독점 중개기할 때는 독점 유효기한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가 되면 독점은 100%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속과 독점 차이는 여기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스발상을 했을 때 100% 다 받으면 독점. 스발상 했을 때 50%에서 비용만 받는다는 보다 전속. 그럼 독점이 더 전속보다 세겠죠. 하지만 독점은 우리 중개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시험은 나온다 안 나와. 그럼 시험에 안 나오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부터는 얘기 안 할 건데 어쨌거나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215페이지 오른쪽에 개공이가 혼자 한다 뭐다 단독, 여러 명의 개공이 같이 한다 공동.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복비 약정 방식에 따라서 복비를 얼마를 드릴게요 하면 정가 중개계약 몇 퍼센트 드릴게요 하기 때문에 맨 밑에 정율 중개계약 정가로 약정할 수도 있고 정율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칸에 뭐가 나온다? 순가 중개계약이 나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순가. 자, 순가는 뭐냐? 얼마 드릴게요 복비를 몇 프로 드릴게요 복비를 그 내용이 아니라 순가는요. 의뢰가만 제시합니다. 의뢰가. 제 땅인데요. 이걸 팔아주시는데요. 중개업자님. 제 손에 10억만 지우시면 돼요. 초과해서 거래가 되면 초과분 다 가져가세요. 복비로 그냥. 오케이. 진짜입니까? 아,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 묻겠죠. 그럼 20억에 팔면 제가 복비로 10억 챙기고 10억만 땅값을 주면 된다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좀 빨리 좀 팔아주세요. 좀 급해서 그래요. 어쨌거나 순가 중개기 할 테니까 능력껏 붙여서 파시는데 좀 빨리 좀 팔아주세요. 제 손에 10억만 주면 된다니까요. 그럼 중개업자가 그러면 그럼 50억에 팔면 제가 40억 먹습니다. 알았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제가 100억에 팔면 90억. 알았다니까. 빨리 좀 팔아달라니까. 이게 뭐다? 순가 중개계약. 자, 그럼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1편에서 초과 수수료 33조 금지행위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 요거 별표 친 거. 그러니까 순가 중개 계약 체결 하면 투기의 우려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이 된다. OX. X 이거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아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요렇게 약정하든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보수 약정에 대해서는. 다만 현실적으로 한도를 토지 같은 몇 프로 한도 있다? 토지 0.9조 0.9 땡칠이 0.9% 초과하는 한도 초과하는 금액을 챙겨버렸어요. 중개업자가 복비로 챙겨버렸어요. 그때는 뭐가 된다? 초과 수수료로 그때는 처벌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만 딱 주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순가계약 체결하고 현실적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복비를 챙겼다면 그때는 초과수로 처벌이 된다. 처벌이 된다. 초과수로 어떻게 된다? 1년 1천. 오케이, 요겁니다. 자, 페이지 하나만 적습니다. 혹시 적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4월 과정에서 차근차근 하신 분들은 페이지 적혀져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 적습니까? 93페이지 적으시면 돼요. 93페이지. 자, 그리고 잡으시고 93페이지로 갔다가 금방 옵니다. 93 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자, 93페이지로 가봅니다. 앞뒤로 이제 연결을 자꾸 하면 실력이 확 늘거든요. 93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323조 1항에 금지행위 나오죠. 금지행위에서 초과수료. 맨 밑에 가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초과 보수 처벌됩니다. 그렇죠? 맨 밑에 니은이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가 중개 계약 자체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10억만 찌어달라. 10억 5천 원에 팔아주고 복비를 5천 원만 챙겼다. 처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현실적으로 챙겼다.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초과 금품수수, 초과수로 처벌이 된다. 오케이, 나이스. 자, 거기다 혹시 페이지 적혀져 있나요? 네, 215페이지. 215, 거기다 페이지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죠? 215페이지. 자, 그래서 215페이지 다시 오시면 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렇구나.
나이스. 그래서 중개계약에서는 요거 하나를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2장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자, 의뢰를 받았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물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확인한 바를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 설명할 겁니다. 자, 물건을 어떻게 조사 확인합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법령 쪽 할 때에 실무 쪽 뒤에 가면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라고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첫째가 어떻게 물건을 확인할까요? 공부상 검토, 서류를 쭉 다 띄워보는 겁니다. 그죠? 물건에 대해서 대장도 띄워보고, 등기부터 띄워보고, 뭐 띄워봅니다. 그렇죠? 오케이. 토지용계획에서 띄워보고, 공부상 검토, 공적 장부를 띄워본다는 거. 둘째가 뭐다? 현장 답사. 직접 가는 거예요. 그죠? 또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 답사. 직접 가서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확인이 안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지세 같은 거,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거 현장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가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 있어요. 집주인, 건물 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물건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서류를 띄워보고, 현장도 가시고, 집주인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나이스. 자, 그럼 일단 서류 검토부터 나오죠. 공부상 검토. 쉬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실관계입니다. 소재시 면적 구조. 사실관계는 뭘 띄워봐야 될까요? 당연히 대장 띄워봐야 대장. 건물의 기본 정보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는 뭐다? 토지 대장. 임야는 임야 대장. 대장 띱니다. 대장을 띄워서 확인합니다. 그죠? 소재시 면적 구조 용도만큼 나와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뭘 띄워봐야 된다? 등기부를 띄워야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를 띄웠더니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등기부 을구의 제한물권에 관한 내용 이렇게 나오고, 또 기본 사실관계는 또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고.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역. 용도 지역. 공법상 이용 제한 그러죠. 뭘 띄워봐야 된다? 토지 이용 개혁 항목을 띄워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용도, 주거지역, 주, 상공로, 도, 관농자, 고도지구, 방지지구, 방화지구, 뭐 미관지구, 경관지구 다 나옵니다. 막 외우고 계시잖아요. 공법에서 뭐 빵빵, 뭐 경미, 뭐 이렇게 외우죠. 통과. 자, 그래서 일단 서류를 쭉 다 띄워보더라 하는 거, 그죠? 지적도 도면을 띄우면 토지 위치 경계 지형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11번지 도면을 띄워봐요. 11번지 땅 팔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11번지 땅이 어디 있느냐? 도면을 띄워봅니다. 지적도 있냐도. 지적도하고 있냐도 차이점이 있어요. 지적도는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다, 무슨 대장? 통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산. 몇 번지? 자, 오케이. 자, 통과. 자, 그래서 11번지 도면 지적도를 띄워보니까 11번지 도면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11의 1이에요. 11-1이에요. 11, 1. 11의 1. 왜 11의 1입니까? 쓰기를 의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의라고 쓰잖아요. 12, 3.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라고 읽죠. 당연히 의라고 쓰니까 이게 지적법 시험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에서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유치해 죽겠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자, 어쨌든 11번지, 11호 1번지 이렇게 했다면 11번지 도면을 띄워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11의 2다. 그러면 11번지, 여기 있구나. 여기 도로에 딱 접해서 비포장 도로인데 어쨌든 도로에 딱 접해서 이렇게 있구나. 땅 모양이 네모났구나. 정방형이구나. 네모 반듯하거나 네모 반듯하구나. 정사각형이구나. 정방형. 길쭉하구나. 장방형. 삼각졌구나. 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이구나. 제형. 자루 모양 토지구나. 뭐 이런 거. 한 필지 이 땅의 모양.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형태라고 그래요. 지형. 자, 그러면 도면을 띄면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 지형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나이스. 자, 높낮이. 지세를 높낮이로 합니다. 높고 낮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지세.
세라고 하거든요.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지세는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땅이 경사가 졌느냐 아니면 평지냐 그 말입니다. 땅이 높고 낮고 높낮이를 뭐라고 한다? 지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형도 같은 거 있어요. 사회적으로 쓰는 일반 용어로 지형도. 등고선 처리해가지고 고도가 같은 길이 등고선을 처리해가지고 그 보면 동글뱅이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야 여기가 높고 낮고 등고선 간격이 촘촘하면 경사가 졌구나. 등고선 간격이 널찍널찍하면 경사가 완만하구나. 보통 이것을 지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지형이라는 말은 이러한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뼘치 이 땅의 모양을 뭐라고 한다? 지형을 합니다. 우리 쪽은 이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아까처럼 한 뼘치 땅의 모양, 지형. 아까처럼 땅의 높고 낮은 어떤 말을 쓴다고요? 지세라는 말을 우리 실무 쪽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이 지세, 땅의 높낮이 지세,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자, 2차 평면 도면 가지고 3차원적인 공간 개념 확인이 된답니다. 안 된다. 이거 포인트거든요. 안 되니까 지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장, 답사 현장 가야 되거든요. 그죠? 지세 경사도는 이 도면 가지고 확인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일단 용어를 일단 구별하시는 거고. 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쉽구나. 도면을 띄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있구나. 소재 파악되고 네모났구나. 지형. 그다음에 번지수도 적혀져 있거든요. 지목도 부호로 나오거든요. 부호. 예, 과수원이다 그러면 과 이렇게. 아, 그다음에 경계도 파악되죠. 경계. 어떻게 경계되어 있어요? 도로하고 11호 1번지하고 11호 2번지로 경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경계는 곡선일 수도 있다. OX. X. 경계 직선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항상 직선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지적법에서 했던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다시 오시면 지세도 땅의 높낮이도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가지고 확인하였다. OX. X고 하나 주시면, 그거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적법 시간에 했던 기본 내용, 아주 기본적인 거. 서로 공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뭐가 기준되느냐. 그거 별표 하나 칩니다. 그냥 내용 어려워서 별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쪽에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된다? 대장 기준. 그렇죠? 사실관계 대장 기준.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상호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 그렇죠? 그래서 대장을 띄려면 시군구청 행정부로 가야 되고 등기부를 띄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관할등기소, 법원 관할등기소, 사법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중개업자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되느냐? 그렇죠. 간단하죠.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된다? 대장.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으로. 그래서 대장상의 면적하고 면적. 등기부 요 표제부 상에도 면적 나오걸랑요? 그럼 등기부 표제부 상의 면적하고 대장 면적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뭘 갖고 중개된다? 대장 면적, 대장 면적. 오케이? 근데 재미삼아 말씀드릴게요.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이원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면적이 바뀐다면, 참고로 재미삼아서, 면적이 만약에 실제 측량해 보니까 한 필지 토지 면적이 달라. 기존 장부들하고 다 달라. 잘못돼 있어요. 장부들이. 그러면 대장을 먼저 바꿀까요? 등기를 먼저 바꿀까요? 대장을 먼저 바꾸면 대장. 대장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대장 바꿨다라고 이제 등기소에다가 그걸 알려주죠. 그러면 등기부는 이제 그때 가서 고치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는 일단은 대장은 고쳤어. 등기부를 아직 안 고쳤다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한다? 고쳐진 대장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보. 아 그렇구나. 통과. 자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예요. 그죠? 등기부 소유자하고 대장에도 소유자 나오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가 기준된다? 등기부 소유자. 오케이. 자, 그다음 재미삼아서 등기부에는 민법에서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민법에서 공부하시고 또 등기부에서 공부하시기를 등기부에는 공신, 등기로 공시하는 공시력은 있어도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되는 부동산 공신력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의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또 따로 서로 다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준한다? 실제 소유자하고 거래를 하는 걸 중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요. 자, 그럼 이제 맞지? 나이스 브라보. 오케이. 자, 나이스 땡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부끼리는 사실관계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자, 용도지역은 뭐가 기준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되는 겁니다. 나이스. 오케이. 자, 됐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217페이지 현장 답사. 이걸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는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세, 그죠? 토지의 지세, 땅의 높낮이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하더라. 오케이. 자, 그다음 자료 요구 갑니다. 자료 요구는요, 페이지 하나 적으시는데 75페이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료 요구 75페이지. 자, 75페이지. 그럼 요거 잡으시고 갔다가 눈도장만 찍고 바로 올 겁니다. 진짜로. 눈만 보고 바로 올 거예요. 75페이지. 저기 앞으로 가보실게요. 75.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때, 그죠? 자, 조사 확인하고 설명하죠? 74페이지 설명상 기권 공법안 수별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맨 위에 자료 요구.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요? 모든 자료를 다 물어볼 수 있나요?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 구체적으로는 수백일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박스에서 수백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료 요구했더니 기억나시면 좋겠고, 자료 요구했더니 집주인이요, 층간 소음지도 물어봤더니 불응해요. 불응하면 어떻게 하죠? 불응 사실을 취득에 그대로 설명도 하고, 거래가 되었다면 의도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 기재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양식의 맨 윗부분 모두분 앞부분에 그 적는 칸이 있었어요. 그 얘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료 요구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자, 다시 오실게요. 이제 오시면 이쪽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아니고 상태에 관한 자료, 누구한테 권리를 이전하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공부상 검토 왼쪽 페이지.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위에.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요 세 가지 내용을 총동원해서 물건을 조사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겠죠. 그죠? 맨 밑에 박스에서 기권공법 수백일도 좋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할 텐데, 법령 쪽에서는 요거를 설명하세요 하고 끝이 나면 공인중개사 법령 쪽이고, 실무 쪽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 확인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 사이드에 붙게 돼 있어요. 실무니까. 내용은 뻔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실관계 설명하라. 어떻게 조사합니까? 당연히 공부상 검토 대장 띄워보고, 위치 같으면 지역도 띄워보고, 또 확인 안 되는 지세 같으면 현장 답사선지 확인하고, 권리관계 뭘 띄워본다? 등기부. 확인 안 되는 유치권, 법정인상권 분명히 적어놓는다. 현장 답사. 용도지역, 토지용계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 가서도 확인도 하고, 아니면 구청 가서 물어도 보고 이런 거예요. 실무니까 물어도 본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 확인 하더라 이런 얘기. 외우실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물건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218페이지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뭘 보고 확인한다? 대장. 자, 그 다음에 지목 나옵니다. 지목은 1필 1지목주에 따라서 필지별로 지목이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더라. 자,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하나요? 괜찮아요? 네. 제가 안 괜찮아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넘겨도 되는데, 그래도 넘어가면 한 번은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좀 지겨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과 달리, 어머나 생소하다,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보는 겁니다. 자, 1필지 1지목주의, 1필 1지목이니까, 필지별로 지목은 반드시 하나이다. OX. O.
예전에 실무 쪽에서 커져하게 막 나올 때 15회 이전에 문제 낼 때 그런 지문도 있었어요. 기출지문에. 필지별로 지목은 반드시 하나다. OX. 그래서 그때 8회 때인가 9회 때인가 아주 옛날에 이 토지는 용도가 복잡 다양해서 지목이 3개라고 설명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기출 문제에. OX. X. 복잡 다양한 용도다. 뭐가 있다? 지목에 잡종지가 있죠. 잡종지. 그러니까 잡종지. 그러니까 지목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1필지 1지목주의. 대장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자, 지목은 대장으로 확인하는데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다. 지목이 과수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과수원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 도면에는 지목부호가 다 나온다. 부호로 나온다. 부호. 약어, 부호, 부호, 약어. 뭐 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도면은 부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나오는데 왜 부호로 나올까요? 도면이니까 빡빡하잖아요. 도면에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에는 지목을 다 안 적고 지목에 부호만 적어요. 부호만. 자,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부호를 뭘로 씁니까 하면 지목에 앞글자를 따요. 그죠? 그래서 과수원이니까 도면에는 뭐라고 기재가 됩니다. 도면에는 그냥 과래, 과. 앞글자 두 문자, 머리 두자 두 문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28개 지목 중에서 차 문자 따는 것이 4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쪽에서 조금 출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쪽에서 나와주면은 아싸 브라보 나이스에 나이스. 너무너무 쉬운데 나와주면 감사 땡큐. 4개는 차 문자를 씁니다. 두 번째 글자 여기 있네.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것이 몇 개 있다? 4개. 뭐예요? 장차 1,000원. 별표 땅 쳐주시고 별표 빵. 장차 1,000원 지적법에서 기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장차 1,000원. 자, 그래서 공장용지가 지목이면 도면에는 꼬로 나온다, 짱으로 나온다, 짱 나온다, 짱. 공장장. 주차장은요, 주로 나온다, 차로 나온다, 차로 나와요. 하천은요, 하가 아니라 천 나와요. 유원지는 뭐로 나온다? 원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장차 1,000원. 장차 10원, 100원도 아니고 장차 1,000원이 장차 1,000원. 차장 1,000원 하기도 하고 뭐 장차 1,000원. 옛날 차장이죠. 오라이 손님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면 오라이 차장 1,000원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장차 1,000원 하셔도 되고 장차 뭐 차장 1,000원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4개. 요 4개는 차 문자가 지목에 부호로 쓰더라. 나이스. 왜 참 잘 씁니까? 여기서 아까 써버렸거든요. 공은 뭐다? 공원. 공원 지목은 도면에 공이라 써버리거든. 그럼 여기다 또 공 써버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으로 쓰네. 공장장. 오케이? 여기서 주자를 써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차장은 줄을 못 쓰죠. 여기 어디로 간다? 차. 보세요. 여기 학이라고 썼거든요. 여기다 하천을 하라고 하려니까 위조의 변조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만 쓰면 학이 되니까. 유지를 유 써버리신 여기는 원지는 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장차 1,000원. 4개는 차 문자가 들어가더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 쪽에서 또 지적법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물론 4개 자체도 쉬운데, 그 중에서도 주유소냐 주차장이냐, 요게 보통 정답체가 좀 많이 돼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주유소는 뭐다? 주차장에는 차. 주차장에는 뭐가 있다? 차. 주차장에 차가 있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은 어떻게 나온다? 쭉 나와. 기름은 쭉. 그래서 주유소 쭉. 주차장에는 차. 오케이? 됐습니다. 장차처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가면 면적 나와. 면적은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파악하는 거고 면적 단위에 법에 정해진 법정 단위를 써야 됩니다. 계량법에서. 자, 우리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해가지고요. 몇 평입니다. 33평입니다. 34평입니다. 평형, 평. 이런 말은 이 계량법에 따라서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쓰게 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되는데 외우지 마시고 100 이하 과태료는 이 법 내용이에요. 어쨌든 평형, 관습상 쓰는 단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법에 나오는 제곱미터, 면적의 기본 단위 제곱미터, 요걸 기준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몇 평입니까? 하더라도 물어보더라도 뭐라 한다? 84제곱미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평하고 제곱미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6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우리 쪽에서.
재미삼아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려면 뭐를 곱하신다? 3.3558을 곱하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꾼다면 얼마 곱한다? 0.302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16회 때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아이고 재밌어라.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자꾸 듣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평은 구식, 제곱미터는 신식. 구식이 신식으로 가려면 누구를 곱한다? 3, 4만 오빠를 곱하시면 돼요. 3, 4만 오빠, 오빠 3, 3에 3, 4만 오빠 신식으로 갑니다. 자, 제곱미터는 구식, 평은 제곱미터 신식, 신식이 평, 구식으로 가려면 옛날식으로 가려면 대통령 중에 누구를 불러면 된다? 032호, 0.302호, 032 대통령, 0325 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간다? 확실히 돌아가요. 주의사항, 평, 구식이 제곱미터 신식으로 갈 때 오빠 33에 3, 4만 오빠, 3.35파 이걸 곱하시지. 3, 4만 오빠. 오빠 3, 3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3, 4만 오빠, 3, 3은 오빠. 재미삼아서 간만 놔두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어쨌거나. 자, 그럼 100평이다. 100평이다 그러면 제곱미터로 고치면 몇 제곱미터? 대충 계략적으로 330 제곱미터. 200평이다. 200평. 몇? 3.3. 3, 3, 오빠 3.3. 660 대충 660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스. 오케이.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맨 위에 경계. 자, 경계는 도상 경계를 얘기합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오른쪽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에 맨 위에 경계 별표 하나 칩니다. 도상 경계를 얘기합니다. 현실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가시면 판례 나오죠. 판례에서 요거 민법책에서 나왔던 판례, 민법책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얘기합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합니까? 도면상 경계다 하는 거. 도상의 경계, 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경계는 확정이 되고 소유권의 범위도 특정이 됩니다. 오케이, 원칙. 그래서 공부상 경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일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경계는요, 지적 국정조에 따라서 국가가 정확하게 측량해서 만든 도면이 있어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국가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도면. 자, 그 도면이 경계가 되는 거, 도면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로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1번지, 12번지다. 그래서 도면을 띄워보니까 요렇게 돼 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요거 정확하게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측량까지 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도면상의 경계. 요 말의 뜻은 요 경계 안에 있는 땅은 누구 소유이고 11번지 얘 거고 이 경계는 12번지 얘 거다. 얘 소유다. 그 말이거든요. 자,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봤더니 이 벌판 같은 나대지 같은 벌판에다가 현실의 경계가 여기에다가 깃대 2개를 꽂고요. 철조망을 쳐놨어. 철조망으로 현실의 경계를 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면 딱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 허벌판요. 도상의 경계하고 현실의 철조망이 일치하는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시골집이다. 경계가 담벼락이 조금씩 다 물고 들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청량하다 보면 우리 집 담벼락이 옆집으로 넘어가 있네? 이렇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쪽에서 청량을 하다 보니까 청량도 이쪽 담벼락 우리 집은 물렸네?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경계를 밀어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주장한다? 점유 취득시효. 등기 대신에 등기부 취득시 막 주장하겠죠. 그걸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야지 변호사도 먹고 살겠죠. 통과해?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요, 도면에는 요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철조망이 요렇게, 이렇게 좀 일치가 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때는 현실의 철조망을 요거를 경계로 삼으셔야 됩니까? 도면을 경계로 삼아야 됩니까? 그 얘기죠? 뭘 경계로 삼아야 된다? 도면. 국가에서 청약까지 해서 정확하게 만든 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도상 경계가 기준된다. 그 말이에요. 나이스 브라보. 오케이.
다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도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경우 도면을 기점을 선택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동경 몇 도 기점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도면 자체가 순 엉터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도면이 기준돼서는 안 되잖아요. 엉터리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술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특별한 사실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제대로 고쳐질 때까지는 실제 경계, 철조망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을 거고 자, 또 하나가 당사자 특별 의사표시하는 경우 있어요. 특별한 의사표시. 예, 그러니까 목적물의 범위를 삼았다. 우리는 도상 경계에 관계없이 이 철조망에서 1철조망까지 우리 사고 팔기를 하자라고 뭐가 있다.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서 그때는 이 철조망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판례가. 두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빼고 나면 원칙은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면상 경계고 이 도상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로 특정된다. 자, 오른쪽에 기출 있죠? 자, 거기까지 보셨다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 나오죠. 기출.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자,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 보시면 27회 나왔네요. 그죠? 지적 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한다. X. 철조망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실제 기준이 아니라 뭐다? 도면상, 공무상 경계, 도상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철조망까지 내 땅이다 그러면 철조망 밀어버린다니까요. 철조망을 밀면 소유권이 늘어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게요.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다 쉽습니다. 예.